일부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한국식 사고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양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랐거나 빈민가 출신이 아니거나 만약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를테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행동을 하면은 흑인스럽지 못하다. 너가 뭔 인생을 안다고 입을 놀리냐. You's a lamb. You're not straight. 하면서 꼽을 주는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street이 뭐냐면은 흑인 영어에서 street을 스트리트로 발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street이라거든요. street. 약간 갱스터적인 어떤 발음으로 street. You ain't street 이라거든요. 너는 거리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는 깡패스럽지 못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양쪽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안경도 딱 끼고 단정하게 학교 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거 보면은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키 마스크 끼고 우통 까고 알바생을 위협하는 어떤 그 후드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상반되는 어떤 그림인데 원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꼽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후드 출신이 아니면 후드적인 행동이나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놀림을 받고 백인처럼 행동한다는 핀잔을 듣기도 하는 게 바로 흑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10대, 20대가 더 이상 후드 문화는 쿨한 게 아니다. 더 이상 스트리트 라이프는 쿨한 게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후드 문화로 생긴 여러 가지 흑인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후드 문화 그리고 스트리트 라이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문화가 흑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조금씩 후드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제가 오늘의 주제를 닦아드리기 전에 이 영상은요 흑인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문화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흑인 사회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제작하는 영상이지 흑인 사회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용어 정리부터 들어갑시다. 흑인들의 후드 문화, 스트리트 라이프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후드 문화라는 거는 주로 미국 저소득층 흑인 밀집 도시 지역에서 발전된 생활 방식, 가치관, 말투, 그 다음에 뭐 스타일,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흑인 밀집 도시 지역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 아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후드라는 건 남부에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남부 흑인 노예들이 해방 이후에 동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이런 데 대도시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대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도심 주변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백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텃세를 엄청 부렸습니다. 흑인들을 일정 구역에 격리시키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흑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괜찮은 동네에 집을 사려고 하거나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당시에 흑인들은 주택대출도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집을 사야 했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주거지역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이 계속 백인들이 사는 동네 근처로 이주를 해오니까 백인들은 신도시나 교외 지역으로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백인들이 빠져나간 구도심 빈자리를 흑인들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신도시나 교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되출이 안 되고 그리고 괜히 백인들 살고 있는 신도시로 이사 갔다가 시비가 털리고 봉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 주변 낡은 지역에 그냥 가두리가 된 겁니다. 그런 핍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사회에서는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교회 꼬박꼬박 나가가지고 죄를 짓는 거를 경시하는 문화가 흑인 사회에서 주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70년대, 80년대에 탈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공장 일자리가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흑인들은 공장 노동자들이었는데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실업률이 아주 살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세금이 안 거치고 동네에 돈이 안 돌죠. 그러면은 치안, 교육, 보건에도 돈이 안 돕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약탈을 하게 되고 약을 팔고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뒤를 봐주고 복수도 해주고 뭐 자릿세도 받고 그런 식으로 갱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갱들이나 하는 짓거리 있잖아요. 세력을 과시하고 세 보이기 위한 짓거리. 그게 바로 후드 문화고 스트리트 문화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약간 조폭 문화 있잖아요. 조폭 문화. 조폭 문화 그런 거를 막 청소년들이 막 일진 아들이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하려는 것처럼 막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후드 문화, 스트리트 문화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후드 문화는요, 대물림이 됩니다.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가? 제가 직접 이거를 봤어요. LA 살 때. 자,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엄마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애들은 완전히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무관심하니까 애들이 계속 밖으로 나놉니다.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에서 어른들 흉내내고 거리에서 동네 형들이나 선배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나약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푸스기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리트 라이프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는데 나는 쫄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돌발 행동들, 나쁜 행동들,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스트리트 라이프인 거예요. 그렇게 거리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동네 형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슬슬 약을 파는 행동 대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데 뭉칫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돈맛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계속 약이나 팔고 살다가 결국 지도 약에다가 손을 대고 아니면은 어른들 흉내내다가 청소년기에 아빠가 돼버려요. 근데 지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되겠어요? 애를 책임을 못 지니까 도망을 가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또다시 후드 문화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 흑인 사회 10대들이 더 이상 후드 문화, 스트리트 문화, 갱 문화가 쿨한 문화가 아니고 철딱선이 없는 멍청한 문화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현재 미국 젠지들, 10대 흑인들은 자기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피부색 때문만이 아니고 후드식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회현상이 바로 쿼터 지법의 유행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미국 흑인 10대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나이키 텍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땀복이라고 하죠. 요 나이키 텍 트레이닝에 바지를 이렇게 내려 입어가지고 꽁댕이랑 반스랑 아슬아슬하게 바지랑 밀당하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치고 그 다음에 요 스키 마스크 있죠. 이게 푸 샤이스티라는 그 래퍼가 유행시킨 스키 마스크를 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듀렉이라고 해가지고 골무 같은 거 있잖아요. 골무 같은 걸 이제 머리에 덮는 전형적인 후드 갱 스타일이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지바지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열어내고 그 다음에 쿼터 지법을 입는 그 다음에 안경도 한번 쓱쓱 걸치주고 머리도 깔끔하게 딱 자르고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백인 투자은행 종사자가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나 샐러드 때리러 건물에서 주머니 꼽고 정문을 걸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뉴욕에 증권가 가면은 이런 식으로 백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손에는 전형적인 백인들의 음료라고 할 수 있는 마차 라떼죠. 말차 라떼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그 녹차 비슷한 거, 녹차보다 조금 더 진한 거 있잖아요. 마차 라떼. 그거를 이게 딱 끼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이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나오는 스타일. 그런 걸로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거를 살짝 백인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틱톡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인들 조롱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게 보면은 딱 백인 아빠들, 특히 금융계 같은 사무직 종사자들의 교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팟이랍니까? 콩나물 대가리 있잖아요. 요거 딱 끼고 그 다음에 마차 딱 들어주고 이러면은 딱 틀이거든요, 여러분들. 교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틱톡에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흑인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마차를 들고 백인들 말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는 조롱으로 시작했는데 지구들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위험하게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뭔가 마음가짐이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우리가 차별받는 게 비단 피부색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후드식 행동이나 패션 때문이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흑인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서서히 자신들이 소비하는 음악이나 문화가 쿨한 게 아니고 점점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소비하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에서 90년대,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성모, 버즈, SG 워너비식 내 심장, 내 염통도 다 꺼내줄 것 같은 사랑의 노래를 들어온 한국 30대, 40대가 바라보는 사랑의 감수성이랑 절더고 하는 양반들이랑 야놀자 앱으로 빠르게 선야스 후 사랑 선색 후사로 요즘 20대가 바라보는 사랑의 감수성의 결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흑인들이 소비하는 음악, 특히 힙합의 가사가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미국 문화를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힙합 문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흑인 음악 계통은 진짜로 제가 골수 팬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제가 말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예전에는 영어나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미국 힙합이 가진 리듬이나 비트가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즐겨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 연차가 늘고 언어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음악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애들은 진짜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LA 빈민가 한복판에 살 때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변성기도 안 온 애들이 전부 다 막 갱스터처럼 행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는 음악도 큰 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힙합 그 랩 가사에는 뭐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업을 쳐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그런 가사들이 난무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과거는 나중에는 거리 문화의 훈장처럼 노래 가사에 박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흑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푸 샤이스티라는 래퍼의 가사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이게 푸 샤이스티의 2025년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게 튀어나와요. 이 여성의 생식기 같은 것들아, 이래요. 나 돈 먹이고 조기 석방됐잖아. 경찰들 다 잣 간 다음에 잣죽이나 써먹으세요. 학교에서 출소해서 외대차 6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빵에 있는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니까 현금 300만 달러가 내 손에 있네? 손에 다 올려지지도 않아. 야, 나 방금 출소했다니까? 아가씨, 나랑 유산소 운동합시다. 내 위에서 유산소 운동하세요. 스트릿 클럽에서 시원하게 돈 뿌리고 놀다가 1달러 다 떨어져서 100달러짜리로 뿌리기 시작했어. 이게 여러분들 노래 가사입니다. 설더고스. 이 노래 듣는 세대랑 나 방금 출소했다니까? 아가씨, 내 몸 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 감성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애써 순화시켜서 해석을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을, 이런 가사의 음악을 흑인 애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후드 가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약간 이 외설적인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애들이 듣기 좀 그런 음악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볼륨을 낮추거나 아예 돌리잖아요. 근데 후드에 가면은 부모들이 어차피 이제 23살 막 24살이니까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살짜리 아가 있고 막 8살짜리 애가 있는데 이런 가사의 음악을 블라스팅 합니다. 그냥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음악을 듣고 자라는 겁니다. 더 심한 노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를 접하고 자라온 세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적 흐름에서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여러분들 뭐 힙합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서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배달도 시켜 먹고 물담배 피우면서 같이 이제 인스타 라이브 합방하고 친목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한국 힙합 레이블은. 근데 미국에서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세력이나 조직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조폭들이 힙합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조직 폭력배들이 같이 음악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담는 거예요, 같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로 영석이라고 있어요. 영석. 이 양반은 굉장히 하이피치로 하면서 이렇게 랩하는, 굉장히 하이피치로 랩하는 영떡이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YSL 레코드라고 미국 그 조직 폭력 래퍼 그룹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떡은 노래 가사에 누굴 담그고 제거하고 약을 팔고 그런 폭력적인 가사를 종종 썼는데 대중들은 그냥 영떡이
허구나 가상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했거나 아니면은 목격담에다가 자기를 이입을 시켜가지고 가사를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5월에 경찰이 영떡 저택에 급습을 해가지고 센터를 깝니다. 그리고 영떡 사단 28명을 총기, 사약 관련, 그리고 라이벌 조직 단원의 인생을 조기 퇴근시킨 혐의 등으로 여러 개 묶어가지고 조직범죄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당시 영떡의 총애를 받고 성장해서 YSL 사단을 먹여 살리고 있던 거나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거나. 근데 거나가 지 밑으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바로 자수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자수 후에 한 7개월 정도 철저하게 gat혀 있었어요. 근데 검찰이랑 미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YSL은 갱단이 맞고 저도 그 이론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백을 해요. 자, 예전에는 어땠느냐? 조직원들이 같이 빵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빵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We is together. We just do life. We ain't snitching. 하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말 같지도 않은 의리가 강조됐었는데, 근데 거나처럼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면은 이제 스니칭이다, 배신이다 이러면서 흑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배신을 하면은 커리어가 완전히 날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흑인 사회의 10대, 20대들은 좀 다릅니다. 자, 조직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의리 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는 길어봐야 한 달이고, 빵에 있다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여자친구나 와이프는 떠나 있고 그나마 있던 커리어도 박살나 있을 거고 그냥 잊혀질 거라는 거는 이제 젠지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고 스니칭 하는 거를 무지성으로 매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을 하고 배신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옹호를 합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나가 빵에 나와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빵에 있던 보스 영떡은 작년에 보호감찰로 석방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반을 냈는데 완전히 혹평을 받으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리 강조하고 스트리트 라이프를 강조했던 영떡은 출소 후에 음반을 냈는데 혹평을 받고, 대신에 자백을 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나는 높이 평가하는 그 자체부터 이제는 조금씩 흑인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라는 이름으로 손에 피 묻히고 수틀리면은 배신하는 문화, 그런 조직 범죄 깡패 문화가 이제는 멋있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범죄를 미화하는 힙합이나 갱 문화는요, 더 이상 미국에서 잘 팔리는 메인스트림 장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조폭 문화 대충 써갈겨가지고 중독성 있는 훅에다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헤베리 하비리 헤베리 합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냈을 때 1위를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갱스터 문화나 범죄를 소재로 한 창작물이 대중문화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10대, 20대에게 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나거든요. 거나, 그 배신한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원래는 엄청 후덕했어요. 근데 출소하더만은 살을 엄청 뺐어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단련하고 언더아머 협찬받아가지고 마라톤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뭐 쇼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배신한 친구가 전면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든지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옛날에는 절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후드 문화가 영향력이 줄고 사람들이 점점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로는 외부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10년대 말부터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재개발 대상이 어디다? 바로 후드 쪽이죠. 왜냐? 후드 쪽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랑 가까운 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건물이나 그런 아파트나 동네를 쫙 밀고 신식 아파트 단지나 쇼핑몰을 짓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저분하고 뒷골목이 많아가지고 위험했던 이 후드를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드에서 같이 약팔이 하던 동네형 집이 재건축으로 한 번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형은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리고 약팔이들이나 깡패짓 전수하던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종 간의 교제도 저는 한몫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그 미국인들은 왜 큰 엉덩이에 집착하나라는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2000년대에 힙합이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력이 생기고 흑인 문화나 흑인 아티스트들이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흑인 문화를 즐기는 것이 쿨한 문화로 급부상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백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이 예전에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지만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쿨한 문화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인종 간의 교제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전에도 백인 여성, 흑인 남성 간의 이제 결혼 같은 거는 많았는데 대체로 부모들이 인종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원 없는 결혼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우리 딸이 흑인 사위랑 결혼한다고 해도 열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중산층 백인 언니들 집이. 그런 식으로 인종 간의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백인 중산층의 삶에 이제 많은 후드 출신 흑인들도 눈을 뜨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후드 문화의 사슬을 끊고 가정적인 자식과 이제 와이프와 함께 좀 더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어떤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게 이제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게 더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는 애들이 집에 갇혀가지고 폰으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만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 때 워낙 경기가 어렵고 다 락다운되고 사람들이 이제 격리하게 되니까 뭐 마트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그런 상점에서 약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약탈. 근데 그 당시에 약탈을 해도 안 잡아간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도둑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로 보내버리면은 교도소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깜빵에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하는데 백인 친구들이 찍어서 올리는 틱톡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영상은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백인 부모들이 애들이랑 공감하려고 같이 춤도 춰주고 챌린지도 하고 농담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집은 보니까 전부 다 넓은 2층 집에 거실 천정이 막 이렇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그런 거를 보면은 에이 white people 이러면서 오글거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반면에 소셜미디어에서 보니까 흑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는 맨날 화장품 가게 약탈하고 마트에서 물건 후리고, 자기가 그 일원일 때는 못 느끼는 건데 그거를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뭔 짓거리인가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흑인들이 피곤한 미국인들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왜 미국인들이 후드 행동을 하는 흑인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시청자분들은 그런 사회 현상을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전달하는 그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영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여러분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서로가 인지를 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거를 알리고 칭찬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런 부정적인 문화를 애써 감추고 감싸고 돌고 입을 막는 그 자체가 오히려 흑인 사회 발전을 막고 도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우리 같은 비당사자들이 그거를 부정하고 감싸돌지 않아도 정작 흑인 사회에서는 후드식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은 그런 폭력적인 문화에 둘러싸이고 어릴 때부터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보고 듣고 살다 보면은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10대, 20대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슬을 깨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후드 문화의 벽이 살짝살짝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이게 여러분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흑인 사회 젠지들이 성장을 하고 리더가 되었을 때 변화의 가속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지가 중심이 된 후드 문화의 균열과 그리고 긍정적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의 시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